1997년 데뷔 이후 약 20년 동안 전 세계 팝 시장을 쥐락펴락한 팝의 디바 비욘세. 그리고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 제이지. 이 부부는요, 2008년 결혼 이후에 계속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화제가 되어왔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매체인 FG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만 합쳐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직업이 부자인 이 부부의 사생활, 취미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정말 돈 저만큼 있으면 무슨 취미를 갖고 있을까? 지금부터 공개가 네. 네네. 자, 2014년에 발매된 비욘세 싱글 앨범에 수록된 세븐일레븐 뮤직비디오 이 장면에 그들의 취미가 숨어있습니다. 자, 비욘세가 자기 집에서 춤을 추는 바로 이 장면, 이 세트에 대략 12억 원. 집 한 채야. 저 샹들리에가 비싼가? 크리스마스 트리인가? 저기에 바로 그림이 2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비싸구나. 그렇습니다. 그러겠지. 즉,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적 감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미술품 수집하기가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의 공통된 취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풍부한 재력이 바탕이 되는 만큼 집이 웬만한 미술관입니다. 자, 팝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요? 앤디 워홀. 네. 자, 팝 아티스트 에드 루샤 등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림을 좋아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투자 목적이 아니겠느냐. 뭐 그것도 있을 수겠지만 네네.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어. 비욘세 부부의 미술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이지가 한 무명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작품을 단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약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사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이 시장 가치 상관없이 구매를 하는 거죠. 짐 캐리 그림은 아직 안 샀네요, 그죠? 본인 취향이 아니면 아직 마음에 안 가격에 들었나 사는 거죠. 예. 포미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5입니다. 한! 오! 천! 5 텁시다. 아우 이만한 것 중에 어딨나. 아유 있구나. 여기. 정말 악플 컬렉터요, 이제. 그만 모으고 싶네요. 예. 지금 저장고가 넘쳤습니다. Because I'm happy. 전 국민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나나나나 해피. 페럴 윌리엄스 아닙니까? 아, 포렐 윌리엄스. 트로트예요? 해피. 초 메가히트 곡의 주인공으로 성공한 뮤지션답게 자산 규모만 약 1,700억 원. 클래스가 다른 슈퍼리치 셀럽인데요. 특이하게도 여가 시간에는 아가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아가들의 정체, 바로 이 아트 토이입니다. 얘네들 많이 봤죠? 아, 저거 수집하는 사람 요즘 많죠. 얘네 유명해요. 아니 근데 저게 지금 보통 장난감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한 기자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버전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요? 예. 그 예전에 저 녀석의 되게 작은 걸 누가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뭐 감사한 마음이지만 뭐 민영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가치가 모르는 사람한테 좀 그냥 플라스틱 당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맞아. 네,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2010년에 G드래곤 뮤직비디오에서 곰 모양의 아트 토이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C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건데요. 가격이 한화로 약 1,000만 원대로 초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슈퍼리치 퍼렐 윌리엄스는 뭐 어떤 사연으로 저걸 수집하게 된 거예요? 퍼렐 윌리엄스가 1990년대 후반 우연히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야 라며 정말 신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퍼렐 윌리엄스가 이대근 저 때는 한국말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요? 예. 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인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A사의 창업자 니고의 아트 토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그 뒤부터 퍼렐 윌리엄스는 자주 아트 토이 박람회를 찾는 것은 물론이요. 현재 평균가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의 아트 토이 디렉터 카우스의 작품을 포함한 초고가 아트 토이 수십 개가 집에 꽉꽉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와우. 또 그냥 수집만 하지 않고요. 2014년에는 지인들과 함께 This is not a toy.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트 토이를 선보이는 전시회도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품위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4위입니다. 한 나와야죠. 뭐가 저는 나와야죠? 아직 뭐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그래요. 살짝 하나 해드릴게요.
게임 한 판 하러 동네 PC방에 갔는데 PC방 사장님이 주걸륜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닮은 꼴이겠죠. 대만을 넘어 중화권 최고로 꼽히는 가수 겸 작곡가, 한국에서도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감독 겸 배우로 잘 알려진 톱스타 주걸륜.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을 밤새우게 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 일명 L게임을 즐긴다고 하는데, 주걸륜은 보통 사람들은 쉴 때 음악을 듣고 나지만 나는 콘서트가 힘들기 때문에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라면서 L게임을 즐기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페인처럼 24시간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일 다 하고 딸과 시간도 다 보내고 주로 심야 시간에 게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느 흔한 게임 덕후의 덕질 스케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L게임의 테마송을 직접 불러서 덕업 일치를 이룬 건 시작일 뿐이고요. 지난해에는 대만 전통의 강호이자 2012년 월드 챔피언십의 우승팀 대만의 TPB팀을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프로게임단의 구단주가 됐고요. 올해에는 무려 30억 원을 들여서 중국 광동성의 초호화 PC방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어머머. 약 500평 규모의 230개 정도의 PC를 갖춘 이 PC방은요. 플레이스테이션 룸과 가상현실 룸, 그리고 라이브 방송 룸, e스포츠 관람 영화관, 식당까지 그야말로 초호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주걸륜은 이곳을 단순한 PC방이 아닌 유망 프로게이머와 게임 해설자를 발굴하는 e스포츠의 전당이 되기를 바란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뭐 주걸륜 씨도 취미로 이제 드림 컴투를 한 건데 돈 신경 안 쓰고 진짜 뭐 내 취미나 좋아하는 걸로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좀 허황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못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안 들었는데 정말 허황될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저는 야구단 하나 인수하고 싶어요. 아 왜? 가능하죠 왜? 아,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뭐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또 뭐 주변 사람들이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진짜 유명한 요리 학교를 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레스토랑 오픈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푸미는 1%의 은밀한 사생활 19, 13위 공개합니다. 지구에서 단 7명 초호화 취미의 정체는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이루지 못하는 진정한 초호화 취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취미 마저 할 거예요. 바로 우주여행. 부루마블이 아니에요. 아, 그거 말고요? 거기도 우주선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 우주여행을 민간인 최초로 떠난 사람 데니스 티토라는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아니고요. 그냥 사업가입니다. 민간인이. 그러니까 돈 내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차비 내고. 정말 돈은 엄청나지만 우주에 대한 동경과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우주여행을 위해서 러시아 항공우주국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재정난에 시달리던 러시아 항공우주국과 우주에 가고 싶은 데니스 티토의 니즈가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데니스 티토는 오랜 훈련 끝에 2001년 러시아의 우주선인 소유즈 TM-32호에 탑승할 수 있었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등 8일 동안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이 민간인 최초 우주여행자의 귀환 장면은 미국 C 채널이 생중계를 할 만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진짜 대원 이름이 여기 적혀 있네 목에.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와 본인 이름이. 근데 저게 뭐 저 나사나 뭐 우주항공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민간인이 저렇게 갈 거면 돈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저 아직 패키지 상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가 이 8일간의 여행으로 지불한 금액은 무려 2천만 달러. 약 225억 원이었습니다. 8일 동안. 내가 지구상에서 단 7명만 경험한 초호화 취미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명이 더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데니스 티토 이후에도 남아공의 유명 CEO 마크 셔틀워스, 또 세계적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M-워드를 개발한 찰스 시모니 같은 부호들이 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문 듣고 나도 가겠다 그러고 간 거구나. 너 아직 안 가봤니? 뭐 이러면서. 와 그 말 들으면 진짜 가야지. 열받지. 진짜 열받지. 요새 어렵니? 확 올라오지. 현재까지 기록된 마지막이자 7번째 민간인 우주여행자는 세계적인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C사를 창설한 이 랄리베르테인데요. 그는 3,500만 달러, 약 394억 원을 지불해서 11일간의 우주여행을 다녔습니다. 자, 푸미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이번에 12위입니다. 자, 우리 구단주는 항의 기부천사.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미국의 유명 기업가이자 방송사 ATV의 회장 마크 큐반의 취미 활동 사진입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지금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막 격렬하게 하는 건데 좀 취미로 하기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분은 저렇게 합니다. 저게 취미예요. 특이하네. 그는 학생 때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월급으로 농구화를 샀을 만큼 농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처 사업으로 손꼽히는 부호가 된 후에 숨겨왔던 덕심을 스케일 크게 폭발시킵니다. 표를 끊어서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대신 2000년 미국 NBA의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를 약 3,200억 원에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년 하위 팀이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마크 큐반이 최고의 구단주가 됩니다. 선수들을 위한 라커룸과 숙소를 최고급으로 바꾸는 등 후한 투자는 물론이고요. 팀의 로고가 새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방문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2011년에는 만년 하위 팀 댈러스 매버릭스가 NBA 챔피언십에서 무려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취미로 구단 사는 부호들의 다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마크 큐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자신의 팀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것 같다. 혹은 저 상대팀 선수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바로 거침없는 항의를 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취미 활동이라고 합니다. 열정이 넘친다. 그중에서도 특히 2001-2002 시즌에는 공개적으로 판정에 불만을 늘어놓다가 NBA가 개인에게 부과한 벌금 최고액인 $50만, 약 5억 6천만 원을 한 번에 물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선수 연봉에 더 투자하지. 근데 이제 열성적인 구단주라서 멋지긴 한데요. 그 잘못 보면 진상 아닌가요? 그래요. 뭐 진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여기에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마크 큐반은요. 자기가 농구장에서 벌금을 물 때마다 그 벌금과 똑같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진정한 취미는 바로 기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큐반 리스펙트. 아 그래요? 네. 지난해에는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경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을 위해서 $100만, 약 11억 원을 기부했고요. 또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비행기를 빌려준 적도 있다고. 아유, 멋지네. 품위 있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1위 공개해주세요. 내 취미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타이타닉이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 영화 흥행 1위 기록을 자신의 영화 아바타로 갈아치우며 영화 흥행 역사의 신기원을 기록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런 흥행 영화를 만들기 전 1989년 심해의 신비와 공포를 다룬 영화 어비스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영화 연출보다 해양 탐사를 더 좋아한다고 공공연히 인터뷰를 했던 캐메런 감독. 소문난 심해 탐사 덕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진정한 꿈은요. 단순한 해저 여행이 아닌 바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부 탐사구나. 그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7년에 걸친 준비 끝에 현대 기술을 총동원한 개인 잠수함 딥시 챌린지를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2년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로 단독 잠수에 도전하게 됩니다. 혼자서. 와 대단한데? 캐메론 감독은 이곳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며 카메라와 로봇 팔로 탐사 활동을 벌이고요. 와 저 본인이 정말 저길 갔다고요? 인생이 SF예요. 인생이. 야, 그리고 진짜 타이타닉 첫 장면에 보면은 해저 탐사 잠수 로봇이 나오잖아요. 네. 진짜 디테일이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까 실제로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연출하는 거죠. 자, 품위 있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이번엔 10위입니다. 핵주먹에게 평화를 선물한 모모모. 그 남자의 따뜻한 취미. 1985년 데뷔한 이후 핵주먹, 링의 악동으로 불리며 데뷔 1년 만에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전설의 주먹. 바로 마이크 타이슨인데요. 그런데 마이크 타이슨 하면은 20년 전에 상대편인 에반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은 사건.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저 경기 전까지는 정말 그 모든 복싱의 어떤 트렌드를 싹 다 바꿔놓는 아주 선수였어요. 대단한 선수였지. 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나니까. 그만큼 경기 중에는 공격성이 100% 풀게이지, 저돌적이고 거친 모습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한때 타이슨은 반려동물로 벵골 호랑이를 3마리나 키우기도 했었죠. 이건 많이 아시죠? 자, 그런데요.
자, 상남자 타이슨이 호랑이 말고도 격하게 애정하는 아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둘기입니다. 에이. 타이슨은 로스앤젤레스 교회 자택 주차장에서 약 3,000마리의 비둘기를 돌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둘기를 반려동물처럼 쓰담쓰담하면서 밤에 죽진 않았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아까 보셨죠? 얼마나 그랬죠? 밤에 그러니까. 안 추웠어? 네. 이럴 정도로. 네. 근데 뭐 평화로운 동물 많은데 왜 비둘기예요? 자, 사실 그 타이슨의 비둘기 사랑은 타이슨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슬럼가 출신인 타이슨은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집 주위로 우연히 날아들었던 비둘기들. 자신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다가와주는 비둘기가 진심으로 타이슨에게 큰 위안을 줬던 거죠. 그래서 타이슨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둘기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타이슨의 전설이 꺾이면서 결국 레녹스 루이스에게 완패를 당했을 때, 그리고 은퇴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둘기와 함께하면서 숱한 패배감과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따뜻한 취미를 가진 남자 배우도 있습니다. 바늘주는 방법이 어설퍼서 더 귀여움. 뜨개질하는 남자가 찔리. 이렇게 뜨개질하는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뜨생남. 뜨개질하는 섹시한 남자로 단숨에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저분 그거 아닙니까? 뭐요? 매드맥스죠. 거기 나왔던 사진 속의 인물은 1996년 불과 6살의 나이로 영화 친밀한 관계로 데뷔한 이후 어바웃 어 보이, 또 영국 드라마 스킨스까지 잘 자라줘서 고마운 정변의 아이콘, 대세 라이징 스타 니콜라스 홀트입니다. 저 뜨개질 사진은요, 광란의 살인광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던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촬영하던 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저 분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할리우드의 약간 박보검 같은 존재거든요. 어. 저분이. 근데 의외의 취미인데 뜨개질을 왜 하게 됐을까요? 너무 의외다 정말. 의외죠. 니콜라스 홀트가 뜨개질에 빠진 이유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 영화가 격렬한 액션씬 촬영이 정말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잡고 차분히 집중하는데 이 뜨개질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